3월 1일 통키뉴스와 히사모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라니맘닷컴에서는 봄철 온가족 구충제 알벤다졸이 입고되었습니다. 온가족이 봄맞이 전에 함께 드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가 독립군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광복과 21세기를 맞이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친일 재산 26억 원대 환수를 착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6억 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이들의 후손이 경기도 김포, 남양주, 파주시 및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가지고 있는 8만 5,094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 소유 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요.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은 26억 7,522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들의 후손들이 대상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중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광복회도 2020년 8월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요청했는데요. 현행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히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와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고 조선 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를 지냈습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 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고 1945년에는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 제국 의회의 상원인 기조건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자기와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고 이들 4명은 2007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완용 후손을 비롯해서 참 재산을 많이도 불리고 살았더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조상이 친일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자손에게까지 그 죄를 물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깨끗하지 못한 재산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정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부 아닌 기부를 해야 되는 게 맞은 겁니다. 그게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싸우다가 숨져간 수많은 우리의 순국 선열 분들께 미주노른 여러 미주놀 가족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전 세계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기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뉴욕타임스와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iWorld in Dat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 세계에서 2억 3,960만 도스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었는데요. iWorld in Data는 매일 런던 시간 오전 8시 30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은 접종이 된 나라는 미국 7,281만 도스, 그 다음에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접종률이 인구 대비 92.46%랍니다. 엄청나죠? 야, 이스라엘 훌륭하네요.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한때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했던 영국이 백신 접종률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국의 접종률은 30.13%입니다. 보린슨 총리가 연일 백신 접종에 대한 찬사와 촉구를 하면서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전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죠? 영국 사람들도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이날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6,035명으로 지난해 9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영국은 오는 7월까지 모든 성인 대상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종률 4위와 5위는 각각 미국과 칠레이고요. 코로나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접종률은 22.0%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는 27일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 백신을 갖게 됐는데요. 특히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에는 단 1회 접종만으로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접종률 1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무려 92%가 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 이제 백신 접종률이 90%가 넘어가니까 이 봉쇄 완화를 조금 풀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한번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이 지수가 0.99까지 상승했습니다. 0.6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였거든요. 즉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1을 초과하면 감염 확산으로 판단하고 1 미만이면 완화로 판단합니다. 확진자 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3,000명대에서 27일 4,117명으로 다시금 4,0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소장은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방역 관련 규제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파우치 소장은 확진자 수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마다 규제를 철회하자고 하는 말이 나온다며 섣불리 이제 바이러스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철회하자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알려드렸던 이완용 이야기 한마디 더 좀 드릴까요? 국권을 일제에 넘긴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인 이완용,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이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전남 진도에 대규모 산림을 운영하며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공개되었는데요. 3.1절, 올해가 102주년입니다. 102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신정섭 씨는 1일 조선귀족 임업조합 보시건 문서를 본보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뒤에 조선귀족 76명을 발표했고요. 이런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들은 황실혈종이거나 한일 강제 병합의 공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1970년대 외할아버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조경한 선생을 모시고 진도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심 씨는 당시 진도에서 동양화가 의제 허백년 선생으로부터 일제가 진도에 있던 울창한 해송을 선박 제조에 쓰려고 수탈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요. 심 씨는 신일파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욕심에 1929년 재단법인 창복회를 만들 정도로 재산 축적에 혈안이 됐다면서 보시건뿐 아니라 친일파가 축적된 재산은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꼭 찾아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환수해야 되죠. 친일파 다 환수해야 되죠.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민족이 우리나라보다도 우수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독일은요, 나치 확실히 청산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 앞에 사과를 했고요. 가장 못한 나라가 일본 놈들이죠. 그쵸?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확실한 친일 청산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만만치가 않네요. 자,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기술팀장이 이날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이러스를 그냥 두면 재확산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를 했고요. WHO 사무총장도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면서 회원국들에 대해서 다시금 코로나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촉구를 했는데요. 특히 별다른 방역책 없이 코로나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저개발국의 취약층을 배려하지 않고 비교적 감염 위험이 적은 자국의 건강한 성인의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미국 현지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아시아 내 증오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심한 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는 최근 인구 조사 결과 600여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숫자죠. 그 중에서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에 약 15%가 아시아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증오범죄 역시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파란 눈에 서양인들 눈에 비친 동양인들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도 다니다 보면 특히 베트남 계열 쪽, 좀 너무 예의가 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건 말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하고 같은 아시아인으로 묶는 것 불쾌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갖춰야 될 예의를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속상하네요. 계속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고등학생은 올 가을, 초등학생은 이르면 올해 연말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교직원, 교육 종사자, 응급서비스, 식당, 마켓, 식량, 농업 근로자 등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구조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2주 동안 최종 확정 과정에 커다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저 최저임금을 좀 빼고 진행하면 안 될까요? 참 답답하네요. 정치인들이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지금. 연방정부가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태거 유예 조치를 법원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말로. 연방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탈환을 이끈 다음 신당이 아닌 공화당 후보로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한인 이민 생활을 녹여 만든 영화 미나리가 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고요.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쥘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높이고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이 보면 정말 좋은 영화 미나리 강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주 한인들이 일본 기업 미쯔비시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미쯔비시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들 당장 타고 다니는 일본 차를 버릴 수는 없지만 두 번 다시 사지 말고요. 저도 골프클럽이 미즈노인데 다 쓰면 미즈노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있는 일본 제품 다 쓰면 재구매는 일본 제품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기점으로 현대차 좀 분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아이오닉스 또 기사 열어봤더니 말로는 또 보조금 받기 위해서 테슬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옵션 달았더니 또 가격을 확 튀겼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뭐 저희 형님도 현대에 다니지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애국심 마케팅에 호소할 게 아니라, 좀, 욕심을 버리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답답해서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도 조성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진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제 재벌 총수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미얀마 소식입니다. 군경의 민주화 시위대 무력 진압으로 18명 이상이 숨져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정치적 제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맞선 영웅으로 떠올랐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딴 성희롱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요. 요양원 사망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에 이어 성범죄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웬 망신입니까? 어제 PGA와 LPGA 투어 최종 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대부분 검정 하의에 빨간 셔츠를 입고 경기에 나섰는데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타이거 우즈의 쾌유와 필드 복귀를 염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간단한 경제 뉴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 살기 좋은 나라 8위에 올라섰습니다. 전달보다 4단계가 상승했네요. 코로나 방역 예방 치료만큼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전 세계에서 꼴등이 어딜까요? 할 수 있는데 못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금리 한파로 아시아 증시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시죠? 미국 증시가 내려앉으면 전 세계 증시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 맞기를 머뭇거리더니 부인과 비공개 접종을 했다네요. 맞으셔야죠. 코로나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기 힘들 거라고 WHO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네요. 우리 인도소년 11월 달에 끝난다고 했는데 예언이 틀렸나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증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까요? 미국의 금리 불안 완화에 다시금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3월 첫날 정말 푸르르른 초장, 정말 푸르르른 초장,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그래서 오늘 이 헤드라인이 아니죠. 통키뉴스 메인도 이렇게 푸르름으로 했는데 나스닥이 3.1%로 급등했고요. 푸르른 초장으로 출발했던 증시가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좀 전에 줌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미주놀이 함께 투자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그 분석은 별도의 영상으로 이따 저녁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도 오늘 팔란티어 조금 이상한 모습이 오늘 장중에 지금 포착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몇 가지 굵직굵직한 주식에 대한 소식들은 저녁 때 다시금 엮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3가지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